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입니다. 오늘은 보톡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진료실에 있다 보면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원장님도 보톡스 맞으세요? 원장님 주변 분들한테도 추천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돼서 오늘은 보톡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보톡스란 무엇인가? 보톡스는 우리 미생물에서 나오는 일종의 독소입니다. 그 독소가 무슨 독소냐면은 신경과 근육 사이에 있는 작용을 차단해서 근육을 약화시키는 그런 독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약물로 이용해서 만들게 된 것이 보톡스입니다. 자, 그럼 우선 보톡스 효과와 보톡스 부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톡스는 우리 근육의 힘을 빼서 근육을 약화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얼굴에 표정을 짓는데 근육에 쓰는데 그 근육의 힘을 빼므로써 근육의 움직임을 약화시킴으로써 주름을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굴에 있는 주름들은 표정 주름들이 많아요. 표정 주름이라고 하면 표정을 쓸 때 생기는 주름이에요. 이마를 위로 올린다든지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생긴다든지 인상을 쓸 때 미간에 주름이 생긴다든지 다들 어떤 표정 근육에 의해서 주름이 생기는 건데 이러한 근육들을 약화시키면 당연히 그 주름도 펴지게 되는 원리죠. 따라서 우리가 보톡스를 주로 많이 맞는 부위는 이마 주름, 그리고 미간의 세로 주름, 그리고 눈가에 생기는 주름, 이 세 군데가 가장 많이 맞는 주름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입꼬리를 아래로 나이 들수록 처지는데 입꼬리를 살짝 올려준다든지, 그리고 팔자주름을 살짝 완화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아래로 처지는 턱 라인을 조금 타이트하게 올려준다든지, 또는 이쪽에 사각턱 보톡스라고 흔히 하죠.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쓰는 근육 저작근을 조금 약화시킴으로써 턱 라인을 좀 갸름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 사각턱 보톡스도 쓰이고요. 그리고 또 침샘, 우리 이하선이라고 하죠. 귀밑샘이라고 하는데 이쪽 아래에는 비교적 큰 침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각턱 근육과 좀 비슷하게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뒤쪽으로 있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근육이 아니라 침샘이 이렇게 불룩하게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침샘의 사이즈를 줄여줌으로써 얼굴을 좀 갸름하게 만드는 그러한 목적으로 쓰이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보톡스 맞는 부위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흔하게 쓰이는 부위는 아무래도 얼굴에 있는 주름이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마, 미간, 눈가의 주름이 가장 흔한 보톡스 부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톡스를 맞으면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 얼마나 자주 맞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보톡스를 한번 맞으면 보통 유지기간은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지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근육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근육이 클수록 보톡스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도 조금 늦어집니다. 근육이 작을수록 보톡스 효과도 빨리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맞는 부위를 봤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보톡스 효과가 다 나타나고요. 그리고 한 4, 5개월 정도 유지가 되다가 점차적으로 그 효과가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맞는 용량에 따라서 그 유지되는 기간도 좀 차이가 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한 5, 6개월 정도마다 다시 맞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보톡스 시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또는 조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보톡스 내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보톡스 맞으면 좀 부자연스럽다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성이란 무엇이냐? 보톡스를 맞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죠. 처음에는 효과가 좋다가 보톡스를 맞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맞았는데 주름이 그대로 있어요. 효과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보톡스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게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내성이라는 거는 우리 보툴리눔 톡신, 그 보톡스 독소에 대해서 항체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았을 때 어떠한 균이 들어왔을 때 그 균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우리 몸에서 항체가 생기듯이 그 톡신이 작용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작용을 못하니까 효과도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항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항체가 생기느냐,
사실 이거는 그냥 복불복입니다. 알 수가 없지만 그 확률적으로 항체가 많이 생긴 확률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보톡스를 고용량으로 맞을 경우 또는 보톡스를 자주 맞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항체가 생길 확률이 조금 높아집니다만은 이것이 전부 다를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럴 항체가 생길 가능성을 좀 높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일부러 보톡스 좀 안 맞고 늦게 맞고 천천히 맞아야 되느냐?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성이 무서워서 보톡스의 어떤 간격을 조절한다든지 맞을 걸 안 맞는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너무 불필요하게 보톡스를 자주 맞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시술 주기는 그 사람의 어떤 근육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정이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또는 너무 과제한 용량으로 맞는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보톡스 맞으면 부자연스럽다는데 괜찮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보톡스 맞으면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 특히 이 눈가주름 이 경우에는 웃을 때 주름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갑자기 그게 안 생기면은 조금 자주 보던 분은 어색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마라든지 미간주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 상황에만 쓰는 근육, 인상을 쓸 때 쓰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놀랄 때 이마 근육을 쓴다거나 이럴 때 쓰기 때문에 크게 부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눈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웃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보톡스 맞았을 때 주름이 안 생긴다면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약간 살려놓는 겁니다. 아주 안 움직이게 하면 당연히 부자연스러운데 조금 움직이게 하면서 조금 덜 생기게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시술 경향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시술하는 것 따라서 보톡스로 주름을 완전히 없앤다기보다는 조금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시술한다면 좀 더 자연스럽게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과한 용량을 맞기보다는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본인에게 맞는 용량을 찾아간다면 자연스럽게 보톡스 시술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 보톡스의 용량이 다 다릅니다. 왜냐면 우리가 선천적으로 근육의 힘이 센 분이 있고 근육의 힘이 굉장히 약한 분이 있듯이 얼굴 표정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톡스를 조금만 맞아도 효과가 크게 나오는 분이 계신 반면에 보톡스를 많이 맞아도 괜찮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듯이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보톡스 용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시술하는 것이 우리가 부자연스러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도 보톡스 맞으세요? 라는 질문에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톡스 맞고 있습니다. 당연히 맞고 있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추천한 가족들도 맞고 있고 가장 많이 추천하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톡스를 맞고 저는 이마, 미간, 눈가, 주변, 입꼬리 등등 턱 라인 등에 맞고는 있지만 특히 저는 이 이마 부위는 좀 조심해서 맞고 있어요. 제가 주로 스스로 셀프로 맞고 있는데 굉장히 드문 케이스긴 한데 이마에 보톡스를 조금만 맞아도 굉장히 눈이 무거워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보다 심한 사람은 제가 10년 병원을 운영하면서 딱 한 번 봤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간혹 약간 무거워지는 분들이 있어도 대개는 조금 지나면 해결되거나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심스럽게 막고 있고요. 저처럼 그러한 경험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보톡스 용량을 굉장히 많이 줄여서 굉장히 많이 희석해서 맞으면은 조금 자연스럽게 맞을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보톡스 효과가 짧게 가기 때문에 조금 자주 맞아야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보톡스를 추천한다고 했는데요. 보톡스를 왜 추천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딱 한 가지 시술만 추천한다 그러면 보톡스를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시술이 간편하면서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톡스 예방 효과를 저는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당장의 주름을 펴기 위해서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근육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안 쓰면 안 쓸수록 약해집니다. 따라서 표정 근육도 약해진 근육 상태를 유지를 하다 보면은 주름이 생기질 않아요. 우리가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근육을 써주기 때문에 그 부분의 움직임에 의해서 골이 파지는 것을 주름이라고 하는데, 점점 근육을 계속 쓸수록 그 주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표정 주름도 더 진행하지 않고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주름이 심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보톡스를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톡스 시술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는 보톡스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세부적인 부위마다도 할 얘기가 있고, 또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